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연휴를 맞이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왜? 어제 목요일 자리에서 마이너스 4%, 69,300원으로 결국 7만원 아래로 장마감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내용 자체와 내부적인 내용들은 훨씬 더 단단하고 연휴 시작과 동시에 속보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통해서 지금 바로 읽어야 되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격대 타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주앵커가 빠르게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한 번씩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였던 목요일 이 하락의 의미는 대체 뭐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두산의 고유한 펀더멘털이나 원전 수주 그 전선에 균열이 갔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개별 악재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무엇? 바로 중동 리스크.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올라오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앉아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에 조금씩 반등의 기미도 보여줬었던 주도주 섹터들에서도 외인들과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우리 두산도 그냥 버티기에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산에게 힘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해줬어요. 실제로 7만원 아래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69,000원대에서 완벽하게 멈추는 모습까지 동시에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원전 발주 물량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걸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되는지 주앵커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일단 차트 먼저 빠르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자리 이평선이 조금은 내려앉은 자리였습니다. 간만에 다시 올라오는가 싶었던 이번 주, 그런데 다시 목요일 자리로 인해서 조금은 눌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RSI와 심리도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도 아직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RSI 자체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심리도는 40 정도로 완전 큰 폭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의 거래량 430만 주, 큰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상승이 아니라 하락도 힘이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요일 자리에서의 하락마저 힘이 없는 하락이었다. 그러니까 정리의 성향이 더 강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외인들과 기관 둘 다 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두산을 집어 던지고 나간 거라면 매도의 물량이 훨씬 더 강했어야 돼요. 그런데 외인들은 17만 주, 기관은 고작 15,000주 정도만 매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일부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기에 외인들과 똑같이 방향을 실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그림이냐? 겉으로 봤을 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것은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하락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걸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공매도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매매 비중이 또다시 줄어들었죠. 어제였던 목요일 3.31%, 그리고 평균가는 69,800원, 종가보다 고작 500원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주어야 되느냐? 공매도 세력은요,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주도권 자체는 누구에게 가 있다? 세력들에게 이미 진작에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세력들마저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빼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죠. 만약에 가망성이 있었다면 공매도 성격상 굉장히 큰 폭으로 공격적으로 누르는 모습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뭐다? 시장의 눌림인 거지 두산에너빌리티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빠진 만큼 회복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주행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 또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체코가 선택한 롤스로이스의 SMR,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선택한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부 미디어나 조금 겉에만 보셨던 개미분들께서 체코 터멜린 원전 그 인근에다가 SMR 한 기 짓고 끝나는 계약인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설계도를 뜯어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르구나 느끼실 거예요. 왜? 체코 국영전력공사가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서 롤스로이스의 SMR 지분입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걸로 직접 투자사로 참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테멀린뿐만이 아니라 데트마로비체와 투미시미체, 여기에 이르는 복수의 화력발전소 부지를 전부 SMR로 이제는 대체 전환하겠다라고 밝혀버렸다라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회성 시범 사업이 전혀 아니라 국가의 기저 전력망을 롤스로이스 SMR로 통째로 확장으로 구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이미 롤스로이스 SMR에 원자로 압력 용기와 핵심 기자재에 대한 독점적인 제작성 검토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핵심 공급망의 파트너예요. 이미 파트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된 상태입니다. 체코가 이 SMR 건설 부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할수록 창원 공장에서 찍어내야 그리고 납품해야 될 고마진 주기계 발주 총량 자체가 이제부터 두산은 2배, 3배 수직 급증하는 정비례 수혜 구조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수급 자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앵커가 말씀드렸죠.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내 주시고 외인과 기관과 프로그램은 시장, 코스피, 코스닥, 중동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분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와중에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틈틈이 기회를 노렸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진짜 세력들의 자리세,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오겠다. 단순히 가격이 빠진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포 세력들도 지금 자리를 넘보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코 해외만 볼 것이 아닙니다. 국내 이미 12차 전기본 내용이 나왔었죠.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국내 4기에서 6기의 대형 원전이 또 등장을 해요. 원전이. 자,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호남권 첨단 산업단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국내에서만 당장 추가로 필요한 전력 공급 체력이 30기가와트가 넘어갑니다. 50기가와트까지 올라간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걸로는 이제 턱도 없겠죠.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이 반도체 공장과 AI 서버의 심장을 돌리는 거, 이젠 누가 원전만이 해낼 수 있다. 가스터빈 원전 SMR, 이것만이 진행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시장 분석가들이 추산하는 신규 원전 대수만 최소 4기에서 6개예요. 물론 시간 좀 걸립니다만 금액만 해도 이거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국외가 아니라 국내 내부입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앞으로 국외에서 어떤 내용들이 터지고 두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두산이라는 종목의 가격이 최저점을 찍어주었다. 지금은 뭐다 그러면 역대급 기회라고 우리는 읽고 다가서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외 SMR에 폭발적인 영토 확장이 있었고 국내 대형 원전 4기에서 6기,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죠. 이 든든한 내수 장부까지 결합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두산은요, 전 세계 자본시장을 샅샅이 뒤져봐도 지금 유일무이한 찬스가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체코 정부와 롤스로이스 SMR 실무 협상 경로를 통해서 주기기 제작, 두산의 창원 공장, 그리고
국내 12차 전기전,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숫자가 6기, 최종 도장을 찍어내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월요일부터는 두산이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어제였던 목요일날 꺾였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주앵커가 한데 모아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과 가격까지 비교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타점까지도 말입니다. 이걸 주앵커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재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요, 지금 연휴 중에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주앵커가 이 대응 전략과 타점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앵커가 무료로 도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앵커가 얼마나 두산에 대해서 잘 보고 잘 짚고 잘 이행하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이건 바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타점은 월요일부터 따라와 주시면 된다, 이렇게 미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식과 공시 뉴스가 조금 늦는다, 주앵커가 두산에너빌리티 소통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앵커의 특별 선물까지 연휴를 맞아서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앵커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정책을 만나게 되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의 뒤를 잇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지금 그 종목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어떻게 봤는지, 또 어떤 테마와 정책이 있었는지, 그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지금 입증을 한번 해보고 보여드리고 이 선물 증정시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기 전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나는 선물보다는 일단 두산이 조금 궁금하다, 두산이라고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앵커의 선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 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양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체기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양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